자, 일단 반갑습니다. 엠비엔골드 김준호 매니저입니다. 오늘 시장 자체가 종목 장세. 왜냐하면 전일 미증시가 강하게 상승 흐름이 나와줬어요. 차트 보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전일 이제 미증시가 강하게 상승 흐름이 나온 이후에 여기 있다. 차트가 여기. 우리 국내 증시도 오늘 장 초반에 갭 상승 출발을 했는데 해외 증시 한번 보여드리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나스닥 지수가 전일 1.57% 상승 마감했고요. 이게 보시면은 다우도 그렇고 S&P 500도 그렇고 나스닥 지수도 그렇고 지난주까지도 연일 신고가 랠리를 이어왔었어요. 연일 신고가 랠리를 이어오다가 딱 이틀 정도 조정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특히 전일의 조정은 빠르게 회복을 하면서 S&P 500도 1.5, 다우도 1.6, 예, 그리고 나스닥 지수도 1.57% 상승 마감하면서 우리 국내 증시가 양증시, 네, 오늘 좀 강하게 상승 출발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코스닥 같은 경우가 오늘 시작이 0.80%로 출발했고요. 그리고 코스피 지수가 0.60, 0.6에서 0.8, 거의 1% 언저리까지 상승 출발한 상태에서 종합주가 지수는 마이너스 0.52. 예, 그러니까 거의 장중의 변동성이 1.2% 이상 이어졌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최저가로 마감됐습니다. 0.80%로 끝났기 때문에 0.7, 거의 고점 대비해서 1.5% 이상 하락이 나왔는데, 오히려 중국 상해 증시 같은 경우는 종가 거의 고가로 끝났어요. 0.73% 강하게 상승 마감했고, 현재 미선물도 S&P 500은 0.19% 강보합으로 끝났고요. 니케이 증시 같은 경우는 0.58 상승 마감했고, 나스닥이랑 S&P 500도 보합권 내에서 좀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S&P 500은 강보합권이고요. 그럼 우리 국내 증시가 좀 오늘 크게 요동을 쳤던 건데, 그 이유는 전일 좀 글로벌 증시가 좀 크게 하락이 나왔을 때 우리 증시가 저가 매수세가 좀 강하게 좀 유입이 되면서 오늘 장 초반에 외국인 매도 물량이 좀 들어와줬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전이 코스닥에서 외국인 매수세가 좀 유입됐던 부분들, 그리고 또 오늘 원달러 환율이 조금 상승이 나와줬던 부분들이 있어요. 다시 한번 1150원 라인대로, 상승이 나와주면서, 오늘 외국인 매도 물량이 장 마판에 좀 깊게 나와줬던 것도 오후장 들어서 증시 하락을 좀 견인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꼭 원달러 환율이 상승이 나와서 외국인 매도 물량이 나온 건 아니지만, 예, 원달러 환율의 어떤 상승으로 인해서 외국인 매도 물량이 좀 깊게 나왔던 부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장부터 외국인이 차익 매물이 좀 출회가 되면서 국내 증시가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오늘 좀 출렁거렸고요. 전일도 사실상 낙폭을 좀 축소하긴 했지만 장중의 변동성이 워낙에 컸기 때문에 종목들의 하락폭이 컸고, 오늘도 정강 후약 갭 상승한 이후에 시장이 밀렸기 때문에 고점 대비해서 1에서 1.5% 이상의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종목들의 변동성, 또 그리고 보통 10에서 15%의 변동이 나온 종목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장 초반에 4, 5%, 5, 6% 상승 나오는 종목들이 죄다 마이너스, 또 그리고 보합선까지 내려와서 밀렸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5에서 10% 이상의 변동성이 나왔던 하루였고, 또 그래서 오전장에 자칫 잘못, 장 시작과 동시에 시장 이제 반등 나오나 보다 생각해서 매수하신 분들은 오늘 물리기 굉장히 쉬운 시장이었고, 기대가 컸던 시장이한 만큼 실망이 컸던 부분들이 있었었는데, 그 이유는 전일 좀 매수세가 좀 유의됐던 부분도 있었고요. 오늘 좀 출렁거렸던 부분들이 내일은 좀 안정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정도는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실시간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오늘 기준으로 이제 1784명이 오늘 아침에 발표가 됐잖아요. 전일 확진자가 1784명. 아직까지 청해부대 집단 발병이 아직 수치에 포함되지 않았던 수치였어요. 그래서 오늘 내일 발표될 에서는 지금 270명이 넘어섰기 때문에 301명 잔명 중에서 270명이 넘어서서 그게 합산이 이제 정상이 되면은 아마 내일은 2000명을 이상 확진자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시장의 부담감도 있었고요. 여러가지 요인들이 시장에 하락이 나왔지만, 여전히 JP모건에서는 경기 사이클의 말기가 아니라 회복세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고, 지금 현재 초기에 위치해 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시장은 경기 회복에 대한 신호가 있고, 또 중간 지점에 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장이 우려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이제 발표가 나오면서 미증시는 환호를 했고요. 국내 증시만 갭상승 나온 이후에 좀 밀려가지고 흔들렸지만, 앞으로 근데 사실상 시장이 장기적으로 좀 상승이 나올 만한 모멘텀은 사실 없어요. 경기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이미 증시의 상당 부분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시장이 급락이 나올 요인도 없습니다. 이미 1차, 2차, 3차, 4차까지 코로나 팬데믹 현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코로나가 다시 이제 감기나
뭐 독감이나 그런 것처럼 계절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전처럼 큰 폭락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도 없고요. 그래서 당분간 시장에 어떤 기대지 않고, 그렇다면 이제 종목 장세가 심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오늘도 그렇고 전일도 그렇고 그 섹터에서 올라가는 종목들만 상승이 나와주는 시장이기 때문에 어떤 주도 섹터가 나오면서 시장의 상승을 견인하는 게 아니라 그 섹터 안에서도 올라갈 만한 종목들만 상승이 나와주는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는 종목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종목 장세가 심화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네, 요거 화면을 바꿔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일단 저는 달릴까 말까 제 소개 간단히 하면요, 1시 45분에 매일매일 달릴까 말까 방송을 출연하고 있고, 고고쇼는 매주 화요일날 3시 40분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웬만하면 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장마감 방송 4시 30분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달릴까 말까에서 소개해드렸던 종목을 말씀을 드릴게요. 요거는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에게 이낙연 종목으로 제가 주연테크라는 종목을 말씀드렸었고, 네, 그리고 JMI 라는 종목을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그 차트를 보면요, 네, 주연테크가 지난번에 제가 이거 소개해드리자마자 큰 상승 흐름이 나와주면서 하루 만에 상한가를 들어갔었잖아요. 그때 장 끝나고 무료 방송에서도 말씀드리고, 딱 지난주였습니다. 지난주였는데, 딱 보시면은 그거의 후속주라고 보시면 돼요. 주연테크를 제가 지난주 월요일날 소개해드리자마자 이게 하루 만에 상한가를 들어갔어요. 시간에 이거 딱 한호가 남겨놓고 끝났는데, 시간에 의해서 상한가 들어가서 하루 만에 상한가 들어가고 나서 제가 이 종목의 후속주로 JMI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두 종목 다 그리고 소개해드리고 나서 오늘 급등이 나와서 거의 2,500가 언저리까지 상승이 나와줬어요. 그래서 12에서 13% 정도 상승이 나와줬던 건데, 오늘 종목들의 변동성이 컸기 때문에 얘 또한 마찬가지로 오늘 하루만 15% 상승이 나와주다가요, 예, 그대로 상승폭을 반납해서 마이너스 8% 끝났습니다. 얘만 오늘 하루의 변동성이 23% 정도. 오늘 대부분 급등주 패턴들이 다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연테크에 이어서, 주연테크 상한가에 이어서 JMI 방송에 소개해드렸는데, 얘도 하나 둘 셋 넷 4거래일 만에 4-5거래일 만에 15% 정도 수익이 찍혔고, 요 종목의 후속주로 지금 제가 계속해서 이낙연 관련된 종목을, 이낙연 대표 관련 종목들을 소개를 해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 제가 이제 삼부토건이라는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해드렸고요. 후속주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후속주지만, 네, 후속주지만 이낙연 전 대표의 어쩌면 대장주이기도 합니다. 후속주이지만 대장주이기도 해요. 그래서 요 종목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앞으로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양강구도,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양강구도에서 이젠 삼강구도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거 좀 시작해 드릴게요. 네, 양강에서 이제 삼강으로 지금 이제 대권 구도가 지금 계속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재명 경기도지사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도 20%대까지 지지율이 급반등하면서 지금 다 오차범위 안으로 새 후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누가 역전하더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경선이 9월 4일 5주가 밀렸어요. 5주나 밀렸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 간의 어떤 이제 지지율 싸움이 본격화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미 기대감에 큰 상승이 나왔던 이재명 경기도지사 관련 종목이나 윤 전 총장 관련 종목을 매수하기보다는 오히려 이낙연 관련 종목들을 우리가 접근을 하는 게 조금 더 매력적일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되고 있고, 그래서 주연테크에 이어서 JMI, 그 다음에 후속주로 오늘 삼부통원까지 지금 쭉쭉쭉 이어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삼부토건이라는 종목을 말씀드린 이유는 얘가 이제 토목, 건축, 주택, 플랜트 건설을 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얘네가 1948년도에 설립된 회사이기 때문에 지금 벌써 지금 이제 업력이 이게 몇 년이에요? 네, 70 몇 년이야? 73년인가요? 네, 맞나? 70년, 10년. 하여튼 73년, 73년 정도 된 73년 이상 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기업 73년 이상 된 기업이고 1948년도에 이제 설립된 회사입니다. 굉장히 업력이 오래된 회사고요. 네. 그리고 근데 문제는
건설, 해외 건설, 그리고 항만, 도로, 그리고 발전선, 화력발전소의 어떤 건설 능력도 기술적 노하우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실적도 지금 최근 들어서 좀 안정적인 실적 기조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신사업으로 토목건축 주택 플랜트 외에도 부동산 개발업, 그리고 시행업, 그리고 연료전지 사업까지도 새롭게 진출하면서 사업 다각화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정말 업력이 오래되고 좀 기술력과 기술적 노하우가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기업이 또 여러 어떤 SOC 인프라 구축 관련해서 또 부동산 공급 대책 관련해서 정책 수혜주로 같이 맞물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SOC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같이 이 종목이 맞물릴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얘가 이제 예전에 이제 막 파산 시정을 낸 이후에 2017년도 10월달에 회생 절차가 이제 종결되고 나서 꾸준하게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한 끝에 2018년부터 안정적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했어요. 매출액 기준으로. 그래서 2019년도, 2020년도 꾸준하게 매출 흑자 전환을 이어가고 있고요. 경영 안정화를 이어가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부분도 괜찮고 또 이제 올해 뭐 노후 인프라 개선이라든지 SOC 인프라 구축, 철도, 또 항만, 또 그리고 화력 발전 관련해서 이미 수주를 받은 기업이고 그동안 이제 많은 노하우가 축적된 기업이기 때문에 해외 건설, 국내 아파트, 뭐 건물,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도 정책 수혜주로도 맞물릴 수 있다라는 게 일단 첫 번째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경영 안정화, 경영 정상화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도 포인트입니다. 근데 이 종목이 이제 가장 우리가 매력적인 거는 2020년도에 이제 삼부토건 대표이사가 새롭게 선임이 되었습니다. 그 대표이사가 이계현 대표이사예요. 근데 이계현 대표이사가 이낙연 전 총리의 동생이죠. 바로 친동생입니다. 친동생. 친동생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지금 뭐 윤석열 전 총장도 그렇고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그렇고 이낙연 전 총리도 꾸준하게 지금 뭐 지연, 뭐 고양, 뭐 광주 제일고, 이낙연 전 총리를 예를 들면은 뭐 광주 제일고 출신의, 제일고 출신의 서울대, 요 라인 인물주들이 뭐 사회이사건, 대표이사건, 또 어디 뭐 묶여있거나, 아니면, 관련해서 뭐, 그 총장 시절에 총리 시절에 같이 역임했던 주요 인사들이 뭐 사회이사나 대표이사로 있을 때 인맥 관련 종목으로 묶여 있고 또 이제 전라도를 기반으로 한 전라도 광주를 기반으로 한 뭐 공장이라든지 뭐 본사를 위치한 기업들이 관련 수혜주로 이제 인맥주로 묶여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학연 제일 먼저 인맥주는 이제 학연이 있고요. 또 지연이 있습니다. 근데 인맥주의 가장 꽃은 누가 뭐라 해도 혈연이겠죠, 그죠? 그래서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이 박지만 회장이 있는 이지가 진짜 폭발적인 급등이 나왔던 것처럼 이낙연 전 대표의 지금 동생이 대표이사로 역임하고 있는 삼부터건이 그에 따른 가장 대장주가 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있고 또 그냥 이제 이낙연 전 대표의 동생이어서 선임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제 SM그룹의 사망기업 시절에도 실적을 성장시켰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작년 11월에 삼부터건 대표이사로 선임이 됐고요. 그래서 직접적인 이낙연 전 대표의 혈연, 바로 친동생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수혜주가 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되고 있고 또 부동산 공급 대책과도 같이 맞물릴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삼부토건이라는 종목을 오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차트 간단히 보면서 다시 한번 또 소개해드릴게요. 얘는 이제 경영이 안정화되면서요. 2018 작년 코로나 여파로 389원까지 내려갔던 주식이 6천원까지 올라갔어요. 이거는 사실상 이낙연 전 대표의 어떤 지지율 때문에 올라간 건 아니고 작년 11월달 요때쯤에 이계현 대표이사가 선임이 된 겁니다. 그래서 경영 안정화로 인해서 폭발적인 급등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후에 고점을 작년 11월에 이제 대표이사로 선임되자마자 찍은 이후에 충분히 좀 가격 조정 거의 반에 반토막 가까이 났어요. 그죠? 6천원짜리가 2,500원대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반에 반토막까지 난 상태에서 이제 요 구간대에서 박스권 라인대에서 최근에 좀 강한 돌파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요 상승이 왜 나왔냐면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낙연
전 대표가 계속해서 유력한 대권 후보자였어요. 근데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윤석열 전 총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간의 양강 구도로 바뀌었던 건데, 최근 들어서 이제 각종 악재가 이어지고 있죠. 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여배우 스캔들, 그리고 뭐 윤 전 총장은 뭐 골프 접대 의혹이라든지 뭐 가족, 뭐 장모부터 시작해서 뭐 와이프, 뭐 가족 문제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지지율이 조금씩 내려가고 있고, 그에 반면에 이낙연 전 대표의 지지율이 올라가면서 최근 들어서 큰 상승이 나와졌고요. 요나 하루 이렇게 조작이 좀 나와졌던 이유는 물론 뭐 시장 여파도 있어요. 물론 시장 여파로 하락이 나왔던 부분도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그 2011년도에 조남욱 삼부토건 전 회장이 윤 전 총장에게 과거에 골프 접대를 여러 번 했다. 식사 대접과 골프 대접을 여러 번 했다라는 접대 의혹이 불거지면서 하락에 나왔는데, 이미 조남욱 전 회장이 삼부토건의 경영일성에 물러난 지는 오래고요. 2011년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삼부토건과는 지금의 삼부토건과는 전혀 무관하다. 설령 이게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고 하더라도 삼부토건의 어떤 그 주가가 크게 하락이 날 만한 요인은 아니고 이미 그게 충분히 반영이 됐고요. 그래서 사실상 지금은 무관하기 때문에 주가가 좀 빠른 속도로 회복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영 정상화로 서서히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또 동생 이계현 대표이사가 삼부토건의 대표이사로 역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삼부토건이 관련해서 가장 대표 종목으로 앞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아서 목표가는 직전 고점 라인 때까지 설정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 종목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하셔서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종목은 오늘 세종공업을 말씀드렸어요. 방송에서 오늘 세종공업이라는 종목을 말씀드렸었는데, 자동차 배기가스 관련해서 국내 1위 업체입니다. 네, 그래서 배기가스 부분에서 이제 매출 점유율을 31%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이한 점은 바로 요 점이 특이해요. 그죠? 세종 EV가 뭐냐면은 딱 하나, 현대 모비스에 수소차 부품을 공급하기 위해서 설립한 회사가 세종 EV입니다. 그래서 세종공업의 자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수소 연료전지의 가장 핵심은 제가 스택이라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잖아요. 스택이라고 지난번에 한번 소개해드렸었는데, 이 스택이 뭐냐면 내연기관의 엔진과도 같은 부품입니다. 거기 스택에 들어가는 금속 분리판을 공급하고 있는 회사가 세종 EV이고, 직접적으로 현대 모비스에 납품하기 위해서 세종 EV를 세종공업이 설립을 한 거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실적이 찍혀요. 그래서 올해부터 수소차 부품 매출이 본격적으로 찍히면서 실적 성장이 기대가 되는 해입니다. 왜냐면 수소차 한 대당 필요한 금속 분리판 소요 금액이 수백만 원이기 때문에 수소차 판매량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세종 EV와 세종공업의 매출은 고성장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돼서 수소차 섹터에 오늘 반등이 나와줬습니다. 뭐 그 이유는 뭐 미국과 유럽에서 탄소 국경세를 지지한다라는 이제 동향이 이어지면서 2차전지 섹터가 좀 지난주까지 좀 큰 상승이 나와주다가 차익 매물이 출회되고 있잖아요. 그 상승폭이 그 수급이 수소차 섹터로 수급이 이동되면서 오히려 세종공업 같은 종목이 다시 한번 폭발적인 상승이 기대가 된다는 관점에서 세종공업이라는 종목을 오늘 두 번째 종목으로 방송에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얘도 한번 간단히 차트 한번 봐볼게요. 얘 보면 지난번에 제가 한번 소개해드려서 이것도 한 20-30% 정도 상승이 나와줬던 종목이에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요 바닥 구간에서 좀 지지를 받고 있는데, 세종공업은 최근에 뭐 자동차 부품 관련해서도 머플러, 컨버터 관련해서 국내 1위 대표 종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수소차 쪽에 수소 연료전지부터 수급이 확산됐을 때는 세종공업이 충분히 직전 고점 라인 때까지 돌파 가능하다라고 판단해서 세종공업을 수소차, 친환경차 대표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현대차 그룹에서도 친환경차를 2030년 까지 뭐 전기차, 수소차 관련해서 글로벌 1위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지금 친환경 자동차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고, 미국에서도 지금 투자를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 정부 차원에서도 수소차는 계속 지금 밀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또 수소 연료전지가 새롭게 부각되고 있고, 그 안에서 수소차까지 친환경 차의 가장 대표 섹터라고 할 수 있는 수소차에 그 중에 현대 모비스의 집중적인 수소차 부품을 납품하기 위해서 설립한 세종 EV 자회사를 거느리고 있는 세종공업이 바로 직전 고점 라인 때까지는 돌파 가능하다는 관점에서 오늘 세종공업을 두 번째 종목으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자, 그리고 네. 자, 그리고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또 새롭게 이제 말씀드릴 종목은, 네, 새롭게 제가 말씀드릴 종목은 이겁니다. 제가 오늘 삼보통원이라는 종목을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 종목이나 그리고 이재명 경기도지사 관련 종목들은 큰 상승이 나줬던 부분들이 많아서 앞으로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거는 이낙연 전 대표 관련 종목들을 좀 관심 있게 봐야 되고 경선이 연기가 됐어요. 그러면서 최근에 정치 인물주 정책주들이 조금 이제 조정이 나와졌습니다. 경선이 5주 밀렸잖아요. 경선이 이제 5주 정도 이제 연기가 되면서 코로나 여파로 연기가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선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지역 순회 경선이 5주로 좀 밀려지면서 정책주 정치 인물주들이 살짝 요동을 쳤는데 경선이 연기가 된 거지. 네. 대선이 연기가 된 게 아닙니다. 대선은 똑같이 이제 3월 9일날 선거가 예정대로 치러지고요. 더불어민주당의 경선이 5주로 코로나 여파로 밀려난 것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선은 그대로 3월 9일이기 때문에 정책주와 정치 인물주가 시장 여파로 살짝 밀렸지만 오히려 빠르게 저가 매수가 유입될 수 있을 거로 판단되고 있고요. 특히 이낙연 전 대표가 20% 지지율에 안착을 하면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간의 어떤 지지율 경쟁이 본격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고 오히려 지금 이제 쫓는 자가 이낙연 전 대표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이제 5주가 남은 시점에서 다시 한번 좀 오차범위 안에서 계속 그 지지율이 이어지고 있어서 만약에 역전이 됐을 때 진짜 관련 종목들 큰 폭의 수급이 유입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같이 이제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종목은 아까 삼부토건에 이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이낙연 전 대표 관련 종목을 한 종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종목은 다시 한번 제가 지난번에도 무료방송에서 말씀드리자마자 한번 상한가를 들어갔던 종목인데 주연테크라는 종목을 다시 한번 오늘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 주연테크는 사실상 메타버스 관련 수혜주로 묶입니다. 메타버스 관련 수혜주로 묶이고 있고 왜냐하면 그게 마이크로소프트의 MR 혼합 편시 관련해서 헤드셋을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메타버스 관련 대표 수혜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알체라, YJ 게임즈 많은 종목도 소개해드렸지만 주연테크도 제가 메타버스의 일환으로 제가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이에요. 근데 주연테크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제 PC를 제조하는 기업이에요. 뭐 노트북 또 그리고 데스크탑 PC를 판매해서 비대면 사회에서 지금 PC 판매량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연테크가 지난해부터 이제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막 공공기관이라든지 또 대기업의 주연테크의 PC 판매량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주연테크가 앞으로 실적 개선세가 꾸준하게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작년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흑자 전환에 성공했고 1988년도에 설립돼서 2006년도에 코스피에 상장된 기업입니다. 더욱더 이제 매출이 확대될 수밖에 없는 게 400여 개의 전문점, 전문 대리점을 가지고 있고요. TV 홈쇼핑과 인터넷 쇼핑몰, 이커머스를 통해서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지금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 사태가 예상보다 계속 장기화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재택근무, 또 온라인 교육, 또 PC 수요가 나날이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연테크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일단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어떤 운용 체제를 복제해서 판매하고 있는 기업이 라이센스를 취득한 기업이 제일많이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주연테크가 마이크로소프트가 최근에 운영체제뿐만 아니라 메타버스 그리고 혼합현실 그리고 키오스크 그리고 클라우드 사업에 새로운 신사업으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게 혼합현실 플랫폼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그 혼합현실 헤드셋 관련해서 파트너사로 지정된 기업이 바로 주연테크입니다. 왜냐하면 주연테크 또한 마찬가지로 메타버스와 그리고 또 이제 혼합현실 그 헤드셋 관련해서 신사업에 새롭게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로봇 사업뿐만 아니라 또 그리고 뭐 물류 또 웨어러블 의류 관련된 협동 로봇 부분에 또 이제 사업을 확대하고 있어서 또 MR 헤드셋뿐만 아니라 또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지난달에
정부에서도 서비스 로봇 활용 실증 사업에 주연테크가 선정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신사업으로 메타버스, 그리고 또 이제 혼합 현실 헤드셋, 그리고 로봇 사업, 네, 로봇 사업, 서비스 로봇 사업까지도 신사업으로 계속 집중하고 있는 기업이 주연테크이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사와 즉 같이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윈도우 10 이후에 윈도우 11을 출시를 앞두고 있는 시점인데, 그에 따라서 직접적인 수혜주이기도 하고요. YGN 게임즈가 제가 최근에 이제 VR 게임 업체로, 또 자회사 액션스퀘어의 호재로, 또 그리고 뭐 중국의 텐센트의 지분 투자 얘기로, 또 그리고 디지털 치료제 개발을 하고 있는 기업이어서 진짜 폭발적인 상승 흐름 나와주면서 알체라와 YGN 게임 제가 소개해드렸던 종목들이 메타버스의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데, 주연테크가 이제 VR 게임 카페를, 예, YGN 게임즈와 손을 잡고 VR 게임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YGN 게임즈와 함께 VR 게임 카페를 2017년부터 하고 있고요. 뭐 건대, 홍대, 뭐 분당 많은 잠실, 많은 지역에 예, VR 브리즈 게임 카페를 프랜차이즈 업계 탑 3에 있는 업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VR 게임 업체, 게임 카페 관련해서 YJ 게임즈와 같이 하고 있는 기업이 주연테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주연테크 같은 경우는 그런 메타버스 관련해서 또 온 오프라인 사업을 하고 있고 PC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는 기업인데, 얘 또한 정치 인물주 이낙연 전 대표 관련 수혜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회이사 권오룡 전 차관이 이낙연 대표와 함께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에 같이 차관을 역임했다는 이유로, 네, 그냥 인물주로 묶여 있어요. 아까 삼부토건만큼의 나중에 이제 폭발력은 좀 적겠죠. 다만 주연테크도 이제 정치 인물주로 좀 강하게 수급이 이어졌던 종목이고, 메타버스 쪽으로 같이 이어질 수 있어요. 거기에 플러스로 제가 공정경제 3법 관련해서 이낙연 전 대표뿐만 아니라 누구예요? 이재명 경기도지사랑 윤석열 전 총장이 공정경제 관련해서 이 정책으로 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공정경제 3법이 강화됐을 때, 네,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대기업 독과점 관련해서 오히려 지금 중소기업, 또 SI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그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주연테크 또한 마찬가지로 어떤 대기업 독과점 현상에 공정경제 3법이 강화됐을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 주연테크라고 좀 판단돼서 또 관련된 정책 수혜주로도 맞물릴 수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최근에 이낙연 전 대표가 지지율이 급반등함에 따라서 권오룡 전 차관과 같이 차관을 같이 역임했다라는 이유로 인물주로 묶여 있는데, 대표적인 이낙연 관련 수혜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리자마자 하루 만에 상한가를 들어갔던 종목이기도 한데, 다시 한번 주연테크를 한번 소개해드리고 차트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주연테크 ES JMI 또 오늘 3부 통원도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이날 유튜브를 통해서 무료방송을 통해서 달릴까 말까를 통해서 이날 소개해드리자마자 다음날 이게 상한가에 진입을 했어요. 우리 VIP 회원님들도 이 종목으로 수익을 크게 챙기고 나왔었는데, 그 이후에 지금 이제 5거래일 동안 시장 여파도 있었겠죠. 시장 여파도 있었겠지만 5거래일 동안 이제 조정 흐름이 나와줬고, 오늘 좀 저가 매수가 유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2차, 3차 상승을 앞두고 있는 시점인데, 메타버스 관련해서도 사실상 마이크로소프트가 최근에 이제 메타버스와 클라우드 서비스에 지금 집중하고 있는 상태에서 거기에 특히 혼합현실 플랫폼을 확대하고 있는데, 혼합현실 MR 헤드셋을 파트너사로 지정된 주연테크가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 또는 직전 고점 라인 때까지는 충분히 돌파 가능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또 경선이 5주 늘어난 게 오히려 이낙연 전 대표에겐 호재입니다. 만약에 지금 다음달 예정대로 다음달 초부터 이제 경선 순회가 시작이 됐으면은, 예, 지지율 격차가 크게 좁혀질 가능성이 적었었는데, 가뜩이나 지금 이제 악재가 도출된 상태에서 경선까지 연기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낙연 전 대표의 어떤 지지율 반등세가 앞으로 계속해서 좀 추가적으로 이어졌을 때는 이낙연 관련 종목들이 폭발적으로 좀 급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면 유력한 대권 후보자가 아니면은 아직까지는 인물주가 유효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유력한 대권 후보자가 윤석열 전 대표가 발언이 나올 때마다 그때 정책 관련해서 큰 상승이 나왔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다시 한번 1위로 올라서면서 어떤 그때 나오는 발언들, 정책 관련 종목들이 큰 상승이 나왔던 것처럼, 아직까지 유력한 대권 후보자가 아니고
지지율이 좀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 부분이라서 아직까지는 인물주가 같이 좀 세게 움직일 수 있고, 그래서 이낙연 전 대표 관련 종목들을 우리가 지금 같은 시장에서 폭발적으로 시장이 상승이 나올 만한 모멘텀이 부재한 상태에서는 우리가 정치 인물주 다시 한번 보고, 거기에 최근에 시장에서 가장 핫하다고 할 수 있는 메타버스 제가 이제 올해 상반기 초부터 아무도 메타버스에 대해서 언급이 없을 때부터 메타버스, 뭐 CBDC, 뭐 정책, 정치 인물주 뭐 관련해서 많은 종목들을 좀 소개를 해드렸었고요. 뭐 자동차, 친환경, 또 올해 초부터는 계속 콘텐츠 관련 종목들도 여러 차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트렌드를 항상 선점해 왔었고, 뭐 주연테크도 메타버스 뿐만 아니라 정치 인물, 또 공정경제 3법 정책으로도 같이 맞물릴 수 있는 부분이라서 주연테크라는 종목을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렸고, 오늘 3부터 거는 그 관련해서 가장 대장주고, 주연테크는 그 외적으로 메타버스 관련된 모멘텀도 같이 살아있다. 요 점만 여러분들이 체크하시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이 지지부진하고요. 오늘 정강 후 약장세가 나와서 종목들의 변동성도 굉장히 컸던 시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금 종목별로 시장에서 강력한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고, 차근차근 침착하게 대응하면요 오히려 큰 기회가 될 수 있는 시장입니다. 앞으로 시장에 기대 가지고 앞으로 시장이 올라가기만을 기대하기에는 아직 크게 올라갈 만한 재료가 없고 모멘텀이 사라진 상태라서 지금부터는 우리가 차분하게 종목별로 집중하고, 차기 대권이 항상 말씀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선이 미뤄진 거지 대선이 미뤄진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정치 인물주 지금부터라도 집중하고 정책주 관련해서 포트를 구성을 잘 해놓으면은 시장이 밀렸을 때는 제한적으로 밀리고, 올라갔을 때는 정말 폭발적으로 10에서 20% 30% 강력한 하루만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로 포트를 구성해놔야 지금 시장을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도 좀 시간에 의해서 좀 강한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데 내일이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금 IT 섹터라든지 뭐 2차전지 관련 섹터라든지 뭐 제약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는 시장과 너무 민감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섹터이기 때문에 지금 정책주, 정치 인물주를 안 하면은 평생 소외됩니다. 왜냐면 5년에 한 번씩 돌아오고요. 지금이 오히려 시장이 살짝 불안하고 종목들이 조정이 나왔을 때 지금이 오히려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오늘 가입하신 분들은 총알송알님, 엄니아님, 클로바칠님, 수연님, 수연만님입니다. 수연만님, 모두 VIP 가입, 신규 가입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안정적인 수익으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 가입하는 방법은 사이트에서 하시면 되고요. 날짜는 넉넉하게 드리고, 오늘 장이 끝났기 때문에 각각 하루씩 서비스 유스를 더 추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형 게시판을 통해서 보유 종목 상담 받으시면 되고요. 내일부터 저와 함께 차근차근 안정적인 수익 랠리 이어가고 싶으신 분들은 사이트를 통해서 가입하시면 됩니다. 잘 모르겠다 하신 분들은 고객센터 1588-0648로 문의하시면 되고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렸던 삼보토건, 뭐 주연테크, 세종공업 종목들 여러분들 관심 종목으로 편입해 놓으시고, 내일도 모두 선고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힘든 시장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은 시장의 강한 상승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행복한 저녁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늦게까지 응원해주신 우리 VIP 회원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일 뵙겠습니다.